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호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3개월 전에 이제 강의를 중간까지 하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불사와 그리고 건물 건축을 하는 일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비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저는 그야말로 낮에는 일을 하고 야간에 공부를 하여 그야말로 초야에서의 선인이 돌을 닦는 수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을 만나뵐 그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세종 이도의 눈물, 즉 훈민정음 해례본을 완결짓는 날입니다. 자,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우리말이 우리 문자로 제작되는 그런 과정, 태초의 비밀을 완결편에서 밝히면서 이것은 제가 학문을 함에 있어서 저의 모든 학문의 권위와 저의 인생을 걸고 발표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강의를 하면서도 태초의 모음자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모음 11자는 태초에 천지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요 천지인이 만나고 융합하고 다시 흩어지고 모이고 하여 나머지 8자 오, 아, 우, 어, 요, 야, 유여를 만들어내서 총 모음 11자로 발전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때 오와 우어 요야 유여의 글자 제자 원리에 태우복희의 하도의 제자 원리를 기원하였다고 하였고, 그러면서 연변대학교 오봉엽 교수님과 북한의 홍기문 교수님 그리고 남한의 교수님들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소개했던 이유를 오늘은 완벽하게 여러분들께 그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천지인은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고 혹은 방정하고 사람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 하였습니다. 즉 사람이 곧 우주이고 우주가 곧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즉천 천즉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11자로 만들매 있어서 세종대왕께서 가장 중점을 두고 보셨던 기존의 학문, 우리 문자는 바로 가림토 문자였습니다. 가림토 문자는 이세단군 때 을보록에게 정음 38자를 만들게 하셨다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상고사에서 여러분 차후에 한번 확인해 보실 때는 단군세기에 나오는 가림토 문자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단군세기에 나오는 가림토 문자에 대한 내용은 고려 공민왕 때 오늘날의 국무총리와 같은 그러한 직책을 맡으셨던 행총 이암 선생님이 1363년도에 단군세기에 우리 고조선은 정음 28자를 쓰고 있었다는 말을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기록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므로 이것을 천문으로 최종적으로 확인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전국에 있는 천문, 즉
천문과학관을 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경철 박사님의 천문대, 그리고 박석재 박사님의 천문사상, 그리고 바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찍기 전에 천안에 홍대용 과학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하였다라고 우리가 배워왔던 바로 북학파 실학자 홍대용입니다. 홍대용이 천문에 대한 내용들을 집대성함으로써 오늘날의 현대과학과 과거의 과학이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홍대용 과학관의 김모 선생님, 즉 천문학을 전공하시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문화재청 소속의 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쭉 알아보고 확인해왔던 천문 내용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무진 50년에, 즉 기원전 1773년 전에 13세, 즉 단군 13세 흘달 단군 시절에 천문 기록에 보면 오성치루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고사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오성치루란 목화토금소 5행성이 일렬로 나란히 서는 그러한 천문 현상을 오성치루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나사의 이클립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텔라리움이라는 그러한 사이트가 생겨났고, 이 스텔라리움 사이트에 상원 갑자년 오성치루가 있었다라는 그 내용을 바로 년도로 적용시켜 본 결과 놀랍게도 오성치루가 그대로 천문 관측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확인 작업을 끝으로 행촌 이암의 단군세기는 진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각 천문 분야의 전문가들 여러분께 전부 확인하여 사실임을 제가 입증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된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보조 화면에 테오보키와 여호와의 그 그림을 보조 화면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여기에는 놀랍게도 테오보키 할아버지는 기역자, 즉 우리 목수들이 쓰는 기역자라고 하죠. 사실은 기역자입니다. 기역자를 들고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신 여와 할머니께서는 컴퍼스를 들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 기역자가 합쳐 기역과 기역자를 바로 세웠을 때는 우리가 훈민정음의 자음에서 첫 자인 기역자입니다. 이것은 발성기관의 아와 동일한 형태지요. 그리고 뉘인 기역자, 니은 곡자를 그려놓고 기역과 니은 이렇게 구성을 하셨으며, 이 두 곡자를 합하여 미음을 만들어내셨던 겁니다. 즉 기역은 아설순치어의 발성기관 우리의 발성기관을 그대로 세종께서 연관시켜서 글자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니은은 혀의 모양을 연관시켜서 만들어 놓으셨고, 미음은 바로 목구멍에 입술의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모음, 자음 글자는, 자음은 발성기관, 즉 우리 성대, 그 다음에 입술, 치아 이와 같은 발성기관에 세종이 연결을 시켜놓고, 즉 우리말은 우리 신체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 놓으셨고,
이것의 단초가 되는 그 상형의 문자는 바로 복희 할아버지께서 적어도 8,000년 전에 곡자와 여와 할머니의 시읒 컴퍼스로서 이루어진 글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음자에 대한 제자 원리를 하도 원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적용을 시켜서 완전하게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태초에 자음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지금 설명드렸죠. 맞습니다. 바로 복희 할아버지의 땅을 다루는 곡자와 여와 할머니가 하늘을 다루는 컴퍼스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곡자는 설명을 드렸죠. 컴퍼스는 모양이 시읒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읒자 모양으로 컴퍼스로 어떤 도형을 그려내면 바로 원을 그려냅니다. 즉 하늘을 그려냅니다. 원은 우리가 파이의 비밀이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우리 복희 할아버지와 여와 할머니는 땅과 하늘을 전부 다 측정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자, 대표적인 거로 주나라에 와서 상고라는 사람이 주비산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워왔던 피타고라스 정의가, 즉 밑변의 자승 더하기 높이의 자승은 빗변의 자승이다라는 그런 공식을 배웠는데, 놀랍게도 이러한 서양에서의 공식이 나오기 2000년 전에 우리 동양 천문학에서는 이미 평평한 땅에다 8자짜리, 즉 2m 40cm의 고든 막대기를 직각으로 꽂아놓고 거기에서 그려지는 그림자를 연결했을 때 바로 그것을 구고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구는 높이를 얘기하고요. 고는 밑변을 얘기하고 현은 빗변을 얘기합니다. 이 구고현의 원리로 우리는 이미 7, 8천 년 전에 복희 할아버지 여와 할머니는 태양의 거리, 하지 때 태양의 거리, 그리고 춘분, 추분 때 태양의 거리, 그 다음에 다른 행성들의 크기, 거리들을 이미 다 계산해 놓으셨던 겁니다. 이 내용은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 한번 이 다큐 드라마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읍, 니은, 미음, 컴퍼스의 시읒, 컴퍼스의 구형의 이응, 요 5자를 가지고 우리 세종대학께서는 음운 원리에 가액하는 원리들을 적용하셔서 기역이 키읔으로 되고 니은이 디귿으로 되고 미음이 비읍으로 되는 이런 원리를 정확히 적용하셔서 자음 17자를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음 11자와 자음 17자,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은 28자로 정리를 하셨던 겁니다. 그 전에 우리 가림토 문자는 38자였습니다. 이 38자를 잘 다시 정비하여 만들어낸 정말 가장 최고의 문자가 바로 훈민정음 28자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훈민정음 28자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이제 여러분들께 다 공포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께 자료도 다 제공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훈민정음 28자가 얼마만큼 더 중요하냐? 훈민정음은 서로 돕고 살리는 문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음양오행에 의해서 제가 훈민정음이 구성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돕고 살리는 글자
자, 예를 들어서 모음, 오, 아, 우, 어, 요야, 유여, 천지인. 이것이 어떻게 살리는 글자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 화면을 보시면서 수생목, 즉 수는 목을 생하고 목생화, 목은 화를 생하고 이와 같은 원리가 바로 음양오행의 원리입니다. 즉 오, 아, 우, 어는 서로 살리는 글자입니다. 즉 상생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요, 야, 유, 여 마찬가지로 서로 돕고 살리는 글자로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와 같은 원리로 쇠는 물을 살리고 물은 나무를 살리고 풀은 흙을 만들고 흙은 광물을 만들어내고 이와 같은 원리가 정확하게 이 글자, 우리 말에 반영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해 놓으신 세종대왕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혹은 인류 최대의 스승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종대왕 만세입니다. 세종대왕 만만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은 이와 같은 상생의 원리에 의해서 모음과 자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글 24자, 한글 24자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강의 시간에 많이 강조했지만 한글 24자로 만든 것은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의 조선어학에서 우리말, 우리 문자를 반목과 상생이 아니라 상극의 물자, 서로 죽이는 문자로 둔갑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이는 정말 천인공노할 일인데 이것을 우리는 광복 이후 아직도 70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이렇게 서로 죽이는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왜 죽이는 글자이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로 죽이고 반목하는 글자로 조선 총독부 산하에 조선어학에서 어떻게 흉계를 꾸몄을까요? 자, 보십시오. 아야, 어여, 바로 동서로 반목하고 죽이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서로 반목하고 죽이는 글자의 배열에 오요, 우유를 완전히 망가뜨린 훈민정음을 조선어학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이렇게 망가뜨려 놓았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보조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과 금은 서로 상극입니다. 나무는 도끼로 해를 입고 그리고 물과 불 또한 서로 상극입니다. 이러한 상극의 개념을 보조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일제에 의해서 히라가나 가타카나의 문자 체계로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렇게 완전히 서로 반목하고 죽이는 글자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광복이 된 이후 70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엊그제 7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우매한 원숭이들처럼 조선 총독부 산하에 조선어학에서 완전히 파기시킨 이러한 한글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쓰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조선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해나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목화토금수는 서로 살리는 상생의 문자 체계입니다. 천지인, 오아우어, 요야유요, 이와 같은 훈민정음 세종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바로 쓰는 것이 바로 동서, 즉 전라도와 경상도가 화합하고 남북, 대한민국과 북한이 서로 화합하는 그런 문자로 쓰여져야 됩니다. 반대로 호남과 영남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죽이는 목극금, 금극목, 또 남한과 북한이 서로 반목하고 죽이는 글자체계인 화극수, 수극, 화로 쓰이는 것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쳐 써야 됩니다. 반드시 고쳐 쓰여지길 바라면서 제가 다음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반드시 재생을 여러 번 하셔서 이 김호균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꼭 이해를 완전히 하시고 그리고 제 강의를 이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선 총독부 산하에서 조선어 학회를 만들어 망가뜨린 훈민정음을 제가 바로 잡아서 써야 된다고 하는 내용도 여기에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분쟁하는 세종 이후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분명 일제는 한글로 조선의 말과구를 서로 살리는 상생의 글자에서 상생의 말에서 서로 죽이는 상극으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략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 훈민정음 28자를 살려서 말하고 문자로 하여 세종대왕 이도께서 추구하셨던 그 충분한 의지를, 애민하는 의지를 우리가 살려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흘리고 계신 눈물을 닦아드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저의 일신의 안위를 전부 저버리면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연변대학의 오붕엽 선생과 북한의 홍기문 교수, 연변대학의 리득춘 교수와 대한민국의 저 김호균이 만들어낸 학문적 성과를 도둑질하고 묵살한 조선의 우매한 학자, 서울대학의 방종인 교수님, 충남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리정호 교수님, 더군다나 학자적 양심을 버리고 마치 이러한 제자 원리가 자기들의 공인양 둔갑시킨 윤덕중 씨, 반재원 씨, 이들이 곧 엎드려 국민들께 사죄하고 반성하면 우리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합시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다시 이 땅의 바른 글자와 언어로 만들어 나갑시다. 제가 앞으로 훈민정음 28자를 살리자 하는 그런 취지의 활동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별거 아닌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도 후원금을 받고 그럽니다.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저를 도와서 훈민정음 28자를 살립시다 하고 나서준다면 이제는 저도 여러분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후원금을
잘 활용해서 훈민정음 28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여러분께 맹세합니다. 제가 가슴에서 우러나는 피눈물로 훈민정음 28자를 살립시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제가 발바닥이 다 닳아 없어지고 손이 다 부르터 터지더라도 전국 혹은 전 세계를 돌면서라도 훈민정음 28자 살려내기 운동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십시오. 제가 감히 초야에 묻혀서 20년, 30년 동안 정말 눈물로 읍소하며 만들어온 세종대왕의 제자 원리,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세상에 알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번 읍소하는 심정으로 훈민정음의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8,000년, 만여 년 전에 우리의 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자에는 천문과 지리와 수학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세종께서는 그것을 전부 다 갈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자와 우리 말에 그 기운과 힘을 다 넣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훈민정음 28자 살렸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훈민정음 28자 살려쓰기에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께 눈물로, 피눈물로 제가 읍소하면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저는 제가 세종대왕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행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세종대왕 만세, 훈민정음 만세, 세종대왕 만만세, 훈민정음 만만세 이렇게 외치며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허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